오늘 미국 시장 3대 지수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플러스로 끝났고 장이 그 후반부에 여기 쭉 밀고 올라갔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게 여기 보면 캔들 차트가 S&P 500 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늘색? 하늘색이 니케이고요. 이 노란색이 그 닥스고요. 이도 주황색이.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입니다. 지금 최근 추세로 놓고 보면 코스피 지수가 가장 약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다른 애들은 밀려 내려오질 않고 이제 거의 수준이 요 지점을 넘어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요 지점에 도달을 못하고 있죠, 지금. 워렌 버핏 얘기 이후에 니케이 지수 급격히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닥스는 잘 버티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닥스하고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 수준 언저리를 돌파했거나 근접했거나 혹은 거의 다 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 추세적으로 새로운 사이클을 만드는 거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 여러 가지들이 쭉 나왔죠, 이번 주에. 이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다는 걸 보여드렸고, 미국 쪽에서 나온 거 보면 여기 미국이 리테일 셀인데 기대치보다는 살짝 낮게 나왔습니다.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죠. 가동률이나 이런 것들이나 산업 생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산업 생산은 상대적으로 전월보다 좀 세진 게 특이 사항입니다. 유럽 쪽에 독일 심리지수가 나왔거든요. 독일 심리지수가 나왔는데 이걸 보면 이겁니다. 이거 JEW 이거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JEW 여기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현재 경제 상황은 이 마이너스 영역에서 그나마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살짝 꺾였고요. 이번 달에 이게 작년 8월 이후로 꺾여서 올라가서 주식시장도 여기가 바닥을 치고 지금 꺾여 올라왔죠. 그런데 이 경제적 심리지수를 보면 상황지수 올라보다가 살짝 꺾였고요. 경제적 심리지수는 플러스로 터닝했다가 마이너스 재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까지는 추세적으로 올라왔는데 경제 심리지수가 최근은 밑으로 밀려 내려와서 마이너스 영역으로 들어왔거든요. 주식시장은 여기에 지금 반응을 안 하고 있고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OFR 심리지수가 내려왔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고 강화가 되지는 않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CNN 비즈니스의 Fear and Greed가 내려오다 다시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지금 최근 이제 뉴스 보도를 보면 최근 시장을 흔들었던 부채 협상, 그 다음에 상업부동산 얘기 중에 부채 협상 얘기가 꼬물딱꼬물딱 올라와서 이제 진정된다고 이제 양측에서 바이든도 그렇고 메카시도 그렇고 한마디씩 했죠. 그리고 상업부동산 얘기가 수면 아래로 쑥 내려갔거든요. 그 다음에 지방은행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출렁이다가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건 상업부동산 미국에 그 다음에 지방은행은 수면 아래로 내려간 거이지 사라진 건 아니에요. 특히 상업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금 이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좀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상업부동산이 지방은행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업부동산에서 문제가 터지면 지방은행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면 위로 내려가서 지금 시장이 그것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 살짝 보면 이거가 생산하고요. 이게 이제 판매, 그 다음에 소득, 그 다음에 고용, 생산 네 가지를 나눠서 보는 거거든요. 요게 생산입니다. 요게 지금 고용이에요. 이전 소득을 제외한 실질 소득입니다. 이전 소득을 제외한 실질 소득. 이전 소득이라는 건 공짜로 생기는 돈 말고, 예. 실질 소득인데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전체 고용입니다.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빨간 게 생산입니다. 요게 실질 소매 판매거든요. 레스토랑이나 술집 같은 거 포함한 건데 보시면 작년 한 6월 이후로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거는 제조업 쪽에 뭐 가동률이나 생산이나 이런 것들인데 요게 이제 산업 생산 조금 전에 보신 거고 검은색은 가동률인데 생산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요 빨간 게 뭐냐면 요 빨간 게 전체 판매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장에서 판매하는 거 도소매, 소매 다 합한 거거든요. 얘가 작년 한 6월께부터 추세적으로는 꼬물딱꼬물딱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직 강력하게 밑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지는 않은데 상승 궤도는 지금 멈춘 상황이고요. 여기 있는 파란색하고 하늘색 두 가지가 이게 신규 주문입니다. 제조업 쪽에.
이거는 전체 주문이고요. 요 밑에 있는 거는 소비자 관련된 제품 주문이거든요. 소비자 관련된 제품 주문은 확연하게 6월 이후로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전체 주문은 소비자 주문, 소비자만큼 그렇게 내려오고 있지는 않지만 추세적으로는 약간 둔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그 전년 동기 대비 이거 증감률이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하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감 금액인데, 크게 간단히 보시면 요 빨간색이 산업생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이게 지금 제로점에 붙었죠. 제로점에 붙어가지고 감소세로 진행되느냐 아니냐를 지금 타진하려고 하고 있고, 요 밑에 있는 게 요게 전년 동기 대비 판매입니다. 전체 판매.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 도소매 다 합해서 이게 지금 제로점에 붙었거든요. 이건 우측입니다. 제로 금액에 붙었어요. 이쪽은 금액이거든요.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판매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재고인데, 생산이 약간 둔화되고 판매는 줄어드니까 재고는 당연히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판매 쪽이 좀 늘어나야, 혹은 늘어나는 게, 그러니까 감소세가 멈춰야만 생산 쪽에서 머리를 들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요 앞에 보면, 여기 뒤에 건가요? 뒤에 거 하나 더 볼까요? 아니네. 앞에 거 보면 신규 주문들이, 특히 소비재 주문들이 상대적으로 좀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재고를 늘린다 하더라도, 생산을 늘린다 하더라도 급격히 늘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판매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그 전체 판매 영역을 다 들여다본 건데, 여기 이제 리얼은 아니고 전부 다 그 명목입니다. 물가 반영하는 거죠. 근데 전체는 여기 짙은 파란색인데, 여기 보시면 추세적으로 조금씩 밀려 내려오는 거 이제 말씀드렸고, 여기 밑에 보면 요 보라색하고요, 여기 연두색이 있죠. 이게 소매판입니다. 이거는 이제 명목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약간 들려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이걸 리얼로 보면 밑으로 꺼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이는 게 이게 도매입니다. 도매가 지금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어요. 하나는 도매, 얘는 도매고요. 얘는 이제 도매 중에서, 도매가 아니고 얘는 공장입니다. 이건 제조업자 출하고 요게 도매거든요. 그런데 제조업자 출하하고 도매는 전부 다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매가 그나마 약간 버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판매에서는. 그리고 요게 그 미국의 자동차 판매고요. 그 다음에 요게 출하거든요. 물량 출하. 그러니까 화물 이제 내보내는 거죠. 물동량 움직임. 그건데, 출하가 아니라 물동량 움직임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 물동량 움직임의 패턴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게 픽업 트럭이거든요. 대형 트럭. 이게 올라가는 게 약간 특이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렇게 추세적으로 물동량의 움직임이 좋지 않아지면, 이 그 대형 트럭의 판매도 그렇게 좋지 않은 패턴을 움직이는데, 이거 최근 추세를 보면 약간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주택 판매거든요. 판매, 그 다음에 재고, 그리고 여기는 주택 가격인데, 주택 시장은 꺼지던 게 약간 살아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패턴으로 미국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거주 비용이 살짝 내려가는 쪽으로 주택 가격이 내려가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었는데, 다시 가격을 들어올리고 있는 패턴을 좀 보이고 있어서, 요거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다시 작동할 수 있거든요. 상황 추이를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미국 그 주택 가격 전체를 다 혼합해 놓은 거거든요. 그 S&P 케이스 실러 지수하고 중앙값, 판매 중앙값들 전체 다를 지금 표시해 놓은 건데, 추세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다가 바닥을 찍고 약간 들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패턴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좀 정리해 보면요. 일단 판매가 전적으로 그렇게 늘고 있지는 않고, 그 다음에 신규 주문도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고, 상대적으로 약간 줄어들고 있는 쪽. 그 중에 특히 소비재가 주문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이런 패턴을 미국이 현재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시장은 살짝 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택시장이 살아난다는 것이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살아난다는 게 사실 물가 압력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거든요.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연준에서 쉽사리 금리를 내리겠다는 얘기를 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컨퍼런스 보드에 나오는 유럽 지수거든요. 나왔는데 0.6% 마이너스 났습니다. 4월 달에. 이게 전월에도 0.6 마이너스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지수가, 여기 미국입니다. 미국 컨퍼런스 보도 나왔는데 얘가 0.6 내려갔습니다. 그 전에 1점이 내려갔거든요. 3월 달에.
추세적으로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중국 지수는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전월에 나왔던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0.1 상승했다고 말씀드렸고 그전에는 0.3 감소했었는데 글로벌의 가장 큰 세계의 무역, 그러니까 세계의 경제 영역에서 놓고 보면 선행 지수의 움직임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요거는 ABI 그 파산재단, 미국 파산재단의 데이터인데 4월달 데이터를 보면 이게 2022년도 파산 숫자고요. 이게 2023년도 올해 파산 숫자인데 여기에 있던 4월달치가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죠. 2022년도에 87개였는데 2023년도에 158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왔고 최근 나온 1주 5월 1일부터 7일까지의 파산된 숫자를 보면 이거거든요. 챕터 7은 이게 청산이고요. 청산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챕터 14는 개인 채무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급격히 늘었죠. 이게 이제 2019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때 그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치를 그때치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줄었긴 하지만 2022년도부터 쭉쭉쭉 줄다가 파산 숫자가 전년 동기 대비 요게 이제 이 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숫자가 이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숫자가 적어서 상당히 많이 준 걸로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이 파산 숫자가 전년 동기 대비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미국에 파산하는 개인하고 기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패턴이. 좋은 게 아니죠. 그리고 그래서 이거 좀 종합해서 놓고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봐야 될 게 이게 나스닥 지수거든요. 예, 나스닥 지수입니다. 요 캔들 차트가 나스닥 지수입니다. 요 캔들이. 항상 S&P만 보여드려서 나스닥을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나스닥 지수고 요 검은색이 석유고 얘가 구리거든요. 그런데 원자재 시장을 놓고 보면 이렇게 주식 시장이 같이 밀려 올라가면서 원자재 시장도 좋은 패턴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쭉 석유 가격이 쭉 밀려 올라간 건 저것 때문에 밀려 올라간 겁니다. 추세적으로 더 많이 강력하게 올라간 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올라갔다가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고 추세적으로 이제 8월까지인가 강세를 보였죠. 그것 때문에 이게 쭉 밀려 내려왔어요. 달러 인덱스 보면 이 달러 인덱스 여기 있거든요. 이 캔들 차트가 달러 인덱스인데 여기 보시면 작년 8월 한 말까지 계속 추세적으로 강세를 쭉 빠르게 보였거든요. 8월 여기가 8월이고요. 여기가 10월이에요. 얘 보면 쭉 올라오다가 여기서 6월부터 밑으로 쭉 밀려 내려오죠. 저게 달러 강세가 급격히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오면서 이게 유가는 내려온 겁니다. 그거 이후에 추세 패턴을 보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게 주가는 작년 10월 이후에 바닥을 치고 꼬물딱꼬물딱 올라오고 있어서 얘가 따라 올라오고 있다가 유가가 따라 올라오고 있다가 유가하고 구리 가격이 그 이후에 이 주가하고 반대 방향의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밑으로 밀려 내려오죠. 그 유가도 그렇고 구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가는 경기 사이클의 그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윗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원자재 쪽은 부정적인 방향에서 아랫방향으로 좀 잡고 있거든요. 물론 달러 인덱스가 움직임이 최근 들려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떨어진 것도 있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달러 인덱스, 이 캔들 차트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다가 살짝 들렸잖아요. 들리긴 했는데 여기 바닥에서 좀 들리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지금 경제하고 상대적으로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원자재가 주식시장하고 동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냐? 그렇진 않다. 최근 들려 올라온 건 여기 보시면 들려 올라온 건 최근 여기 5월 한 4일 5월 4일께부터 요만큼 들려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놓고 보면 좀 더 당겨 볼까요? 예, 5월 4일께면 한 요원절이에요. 요원절부터 이렇게 들려 올라와서 이렇게 여기서 여기 내려온 거 있죠. 이렇게. 요건 살짝 들렸는데 이거는 저기 오펙 감산 때문에 들려 올라온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밑으로 밀려 내려온 추세적으로 요 패턴이거든요. 구리 가격은 수급과 상관이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확연하게 요 밀려 내려온 거는 이 달러 인덱스 올라간 것 때문에 밀려 내려온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 놓고 보면 추세적으로는 좀 내려왔죠. 계속 여기도 추세적으로는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가하고는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자재 시장은 지금 경제의 아랫방향으로 베팅하고 있고 주가는 일시적으로는 지금 윗방향으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쭉 올라가면서 이거는 S&P 500 지수입니다. 파란 게.
그다음에 이게 달러 인덱스. 이게 저기 금값이거든요. 사실 금값하고 S&P 500 지수를 보면 패턴을 보면 보시면 자 선호의 차이가 있긴 한데 추세적으로는 사실 주가가 훨씬 더 나았죠. 밀려 올라가다가 내려오긴 했는데 여기 유가 쭉 밀려 금값이 밀려 올라갔다 내려왔다 다시 이제 정고점 치고 나서 다시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이 시기 이후에는 추세적으로 지금 금값하고 주가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다만 최근 패턴 향후의 패턴은 지금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가고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왜 가야 되죠? 그 생각을 해보면 기준금리를 여기서 굉장히 반응한 건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잖아요. 지금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렇게 수면 위로 확 드러나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누그러질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은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오히려 인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꼬물딱꼬물딱 하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막 추세를 타고 쭉 밀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금값은 밀려 내려온 거죠. 이게 근데 지금 주요 궤도를 지금 깨고 여기 있던 요 102달러 대 언저리 깔딱깔딱 하다가 지금 깨고 위로 밀려 올라와서 얘가 지금 다음번 테스트를 하려면 여기를 테스트하러 갈 겁니다. 이 105달러를 테스트하러 가겠죠.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이 이제 103달러로 이제 올라섰는데, 금값은 계속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동안은.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주가하고 이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밀려 올라가는 게 이거하고 같이 밀려 올라가는 게 이게 맞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 해석해서 놓고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시장의 불안정성이나 불확실성 때문에 유가하고 구리, 주가, 금값, 달러 인덱스가 서로 막 혼동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추세를 잡고 있다라고 하기엔 즉 경기 사이클이 윗방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때문에 주식이 새로운 사이클로 계속 밀려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100% 내리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여러 가지 경제 이제 선행지수로 보는 유럽하고 미국, 그다음에 중국 요런 전체적인 거, 그다음에 중국이 조금 전에 요번 주에 나왔던 뭐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 소매 판매 부분하고 신규 주문 부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은 수면 아래로 좀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뉴스 보도들이 약간 긍정적인 패턴으로 바뀌면서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고점을 살짝 들고 올라가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세적인 강도로 조금 더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상황이고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요번 시그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좀 더 높은 시점에서 주식을 팔아 제낄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 제가 생각해야 되는,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는 포인트는 국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왜 드리냐면 국채 가격이 최근 보시면 3.65까지 오늘 올라왔어요. 보시면 최근 그나마 약간 고점을 찍었던 때를 뚫고 올라왔거든요. 경기 사이클의 가능성이 없다면 시중금리나 이런 것들이 인상이나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얘가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긴 한데, 향후에 기준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쪽에 베팅질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이 10년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다 말고 다시 밑으로 내려올 거거든요. 즉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가격이 싸진다는 뜻이죠. 내려오면 가격이 세진다는 얘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그나마 10년 장기 국채, 미장기 국채를 매집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국채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장단기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이 파란색이 기준금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이 1년이고요. 보라색이 10년이거든요. 근데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이제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보라색 밑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연두색은 5년치 국채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연두색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 뒤에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경기가 반드시 수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이후에 경기 수축이 되지 않은 케이스가 없습니다. 없고요.
그다음에 또 위험한 게 여기 보시면 단기하고 장기가 전부 다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패턴을 보이는 때가 있어요. 이게 수렴했다가 이게 수렴하거든요. 장단기가 수렴했다가 역전되고 이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패턴을 보이는 때가 있거든요. 이 내려가는 패턴을 보이기 시작하면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 만에 경기가 수축할 수도 있고요. 조금 시간을 두고 수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최근을 확대해 볼까요? 여기를 확대해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단기금리하고 장기금리하고 장기금리는 밑에 있죠 지금. 이게 10년하고 5년입니다. 보라색 10년, 이게 연두색 5년. 요게 요 빨간 게 요게 지금 1년 국채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기준금리거든요. 얘가 기준금리인데 보시면 최근 추세가 끝까지 밀려서 이제 장기 채권들은 장기 5년은 장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죠. 좀 기간이 긴 게. 단기 채권만 지금 단기 쪽만 지금 이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못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준금리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 보시면 글로벌 코로나 팬데믹 전입니다.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전체가 내려오고 있죠. 지금 제가 이제 채권을 사는 게 메리트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가 지금 살짝 들렸거든요. 오늘 들렸는데 추세적으로는 얘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이후에 추세적으로 장기 금리가 내려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다시 이 사이클을 만들고 올라간 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경기 수축이 발생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기간의 문제가 있는데 이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길어지는 사이에 주가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런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 가능성을 지금 주식 쪽으로만 베팅할 건지 채권 쪽에 베팅할 건지 혼합해서 갈 건지는 개별적인 판단 요소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추세적으로 좀 더 올라가 주려면 상업부동산 문제가 아무 일 없이 조용하게 해결돼야 됩니다. 미국에. 그러면 추세적으로 그리고 이제 다른 여건들 경제 지표의 여건들이 좀 잘 받쳐주면 그러면 주식시장이 좀 더 타고 올라가다가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미국의 상업부동산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난리를 치게 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주가가 급락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적 판단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된다. 살짝 들렸을 때 향후에 추세적으로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채를 매집하는 게 지금은 좀 좋은 시기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 국채를 너무 낮은 수준에서 매입하지 않기를 제가 권고를 드리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진 않을 거기 때문에 10년 국채 수익률이 여기서 보였던 것처럼 이렇게 이게 지금 1%도 깨져서 내려온 거거든요. 여기까지 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년 국채 수익률이.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 내려가는 강도가 2% 중반대나 2% 초반에서 걸려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멈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 5.25대에 있던 기준금리가 제로까지 붙었는데 10년 국채 수익률은 여기 위에 있다가 여기서 멈췄거든요. 2% 초반대에서. 이때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대적으로 지금만큼 높은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10년 국채 수익률을 매집할 때 조심스럽게 매집하셔야 되고 3.5 이상에서 매집하라라고 권고를 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장황하게 길어졌는데 주가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긴 합니다. 다만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강세를 보이기는 어렵다. 수많은 아래로 내려간 뉴스 보도들이 특히 상업부동산 보도들이 다시 이제 불거지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주시장은 또 세차게 또 요동을 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